온 가족은 지난주에 다 갔다. 그 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를 지운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가족은 나를 위해 숨겨온 비밀을 이제는 영원히 묻어버리려 한다는 것을.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가 내릴 때는 더 그렇다.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 숲 사이에서 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내 마음을 비추는 듯 했다. 파라다이스 리조트라는 그 휴가, 나는 직장에서 보너스를 포기하고 야근을 포기하고 심지어 친구들의 생일 파티까지 미루며 돈을 모았다. 가족 여행. 오랜만에 모여 웃고 추억을 쌓는 시간.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신 후로 나는 항상 가족의 버팀목이 되려 애썼다. 하지만 그 버스는 도착할수록 내 속을 갉아먹었다. 왜 집에 불빛이 켜져 있지? 왜 현관에 여행 가방이 없지?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치찌개 향, 엄마의 손맛. 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아버지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오, 왔어. 밥 먹었어? 평소처럼. 너무 평소처럼.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휴가. 다들 갔어요. 저는 왜 소식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부엌에서 나와 수저를 닦으며 대답했다. 온 가족은 지난주에 다 갔다. 너는 바빠서 못 간다고 했잖아.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바빠서. 나는 그 휴가를 위해 모든 스케줄을 비웠다. 직장 상사에게 가족 일로 오라고 말하며 휴가를 신청한 건 바로 지난달이었다. 이메일 증거도 카드 결제 내역도 내 핸드폰에 남아 있었다. 엄마, 그건. 제가 안 간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다 준비했잖아요. 아버지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너도 알잖아. 가족은 서로 이해해야 해. 이번에는? 상황이 좀 복잡했어. 복잡. 그 단어가 내 목을 조였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열었다. 리조트 예약 확인 메일. 박민지 가족 5인실. 체크인 11월 25일 지난주. 그리고 사진.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올케, 조카들. 해변에서 웃는 그들. 나 없이, 내 돈으로. 그 사진 아래 오빠의 댓글, 민지야, 다음에 같이 가자. 미안. 그게 전부인가? 밤이 깊어지면서 나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다. 이 가족은 나를 배제한 게 아니다. 나를 지웠다. 왜? 그 이유를 파헤치기 시작한 건 그날부터였다. 내 인생은 그 순간 복수의 궤도에 올라탔다. 하지만 그 복수는 나를,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바꿔놓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대신 집을 나서서 카페에 앉아 가족의 과거를 뒤적였다. 내 이름은 박민지, 28세. 서울의 중소 IT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한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하지만 가족을 위해 항상 아꼈다. 오빠, 박준호는 32세, 대기업 영업팀장. 결혼 후 올케와 조카를 데리고 살지만 여전히 부모님 집에 자주 온다. 그는 항상 완벽한 장남이었다. 나는 착한 딸. 하지만 그 착함 뒤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나는 오빠의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심지어 회사 연동된 링크인까지. 대부분은 올케와 조카의 일상. 하지만 지난 1년, 갑자기 빈 공간이 보였다. 포스트가 사라진 흔적. 나는 브라우저를 열고 오래된 이메일을 검색했다. 준호 오빠 키워드. 3년 전 한 통의 메일. 민지야, 이번 일은 내가 대신 좀 내용은 삭제되었지만
제목만 남아 있었다. 도와줘. 사고. 기억이 떠올랐다. 3년 전 오빠의 회사 차량 사고. 그는 운전자였다. 음주운전. 회사 차로. 나는 그때 오빠 대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다. 제가 운전했습니다. 오빠는 승객이었어요. 거짓말. 부모님의 압박으로. 민지야, 내가 젊으니까. 기록이 깨끗하니까. 오빠는 가족의 기둥이야. 나는 순순히 따랐다. 벌금, 면허 정지. 내 이력서에 남은 5점. 그 후로 승진은 물 건너갔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렀다. 오빠는 승진, 보너스, 지금의 지위. 카페를 나서며 나는 오빠 회사로 향했다. 로비에서 기다리다 오빠를 만났다. 민지. 무슨 일이야?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완벽하게.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휴가. 왜 나 없이 갔어?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너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부모님도 피곤하실 텐데 조용히 가자고 거짓. 나는 사진을 보여주며 웃었다. 이 사진, 내 돈으로 찍은 거지. 그의 얼굴이 굳었다. 민지야,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회사 일로 바빠. 그날 밤 나는 부모님을 압박했다. 식탁에서. 3년 전 사고. 그게 시작인가? 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민지야, 그건 가족의 비밀이야. 내가 대신한 건 사랑 때문이야, 사랑. 나는 소리쳤다.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희생시켰어요. 내 미래를.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준호가. 회사에서 잘 되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어? 너는 강하니까. 강하다. 그 단어가 내 속을 태웠다. 그 비밀은 더 깊었다. 사고 후 오빠는 회사에서 정웅이 되었다. 음주 사실이 묻히고 대신 나는 무책임한 젊은이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최근 오빠의 회사에서 또 다른 스캔들. 뇌물. 고객 유치 위한. 증거는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오빠의 노트북, 어제 내가 몰래 복사한 파일. 박준호, 뇌물수수 의혹. 그는 나를 이용해 또 숨기려 했을까?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익명으로. 이 증거로 오빠를 고발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족이에요. 후회할 거예요. 후회. 그들은 이미 나를 후회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오빠의 생일, 부모님 집, 평소처럼 한식상 차림.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도착했다. 손에 든 선물은 오빠가 좋아하는 와인. 하지만 내 가방 속에는 USB. 그 증거.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슬쩍 물었다. 오빠, 회사 일은 어때? 요즘 뉴스에 부패 스캔들 많던데. 올케가 웃으며 말했다. 준호 오빠는 항상 청렴해요. 민지 씨가 걱정 마세요. 청렴.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아버지가 술잔을 들며 말했다. 가족은 서로 믿어야 해. 민지야, 너도 이제 결혼 생각은 전형적인. 나를 압박하는? 나는 잔을 기울이며 대답했다. 네,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먼저 진실을 직면해야죠.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오빠가 나를 노려봤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USB를 연결한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뇌물 거래 내역. 그의 이름. 이거 오빠 거지? 혼란이 폭발했다. 엄마가 울부짖었다. 민지야, 왜 이러는 거야? 가족이잖아.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민지, 너 내 노트북 건드렸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비밀 다 봤어. 3년 전처럼 또 나한테 떠넘기려 했지. 아버지가 중재하려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휴가도 마찬가지야. 내 돈으로 가서 나를 지운 거 왜? 또 사고 치신 거 숨기려고.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올케가 조카를 안고 나갔다. 남은 건 부서진 가족. 그날 밤 오빠로부터 문자가 왔다. 민지, 제발. 이건 오해야? 만나서 설명할게. 나는 답했다. 좋아. 내일 카페에서. 만남은 함정이었다. 오빠는 변호사 동행. 민지야, 이 증거는 조작됐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조작. 나는 웃었다. 증거는 회사 서버에도 있어? 내가 지운 흔적까지. 그는 애원했다. 가족이야. 부모님 심장병 있으셔. 이 소식 들으면 레버리지. 그는 내 약점을 썼다. 나는 흔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다. 오빠의 핸드폰, 테이블에 놓인. 나는 슬쩍 봤다. 메시지, 민지한테 뇌물건. 그녀가 대신 진술하게 해. 3년 전처럼 엄마에게 보낸 거 부모님도 알았다. 모두. 나는 카페를 나서며 결심했다. 이건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의 문제다. 하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내가 내린 결정은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언론에 팁을 보냈다. 대기업 영업팀장 뇌물 스캔들. 뉴스가 터지기 시작했다. 오빠의 이름이 헤드라인에. 가족 단톡방은 폭발했다. 민지, 내가 왜? 스캔들이 터진 후 집은 지옥이 되었다. 부모님은 병원에 입원하셨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오빠는 회사에서 무기한 휴직. 올케는 이혼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나는 직장에서조차 소문이 돌았다. 박민지, 가족 배신작.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처음엔. 나는 오빠를 만났다. 한강공원, 밤. 그는 초췌했다. 민지야, 왜? 우리가 내게 무슨 잘못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잘못. 3년 전 내 미래를 훔쳤어. 휴가는 그 시작일 뿐이야. 너희는 나를 도구로 썼어.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내가 약했어. 회사 압박에 뇌물을. 하지만 부모님은 몰라. 거짓. 나는 메시지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모르셨어. 엄마가 내 편이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 복수로 뭐가 달라져? 우리 모두 파괴되잖아.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그는 옳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이 그를 불렀다. 조사,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박민지 씨, 당신의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나는 진실을 말했다. 제가 3년 전 대신했어요. 오빠가 운전했어요.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오빠의 변호사는 나를 공격했다.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한 거짓말, 배심원들은 나를 봤다. 피해자인가, 배신자인가?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야, 왜 우리를 파괴해? 그녀의 손은 떨렸다. 나는 안아주려 했지만 그녀가 밀쳤다. 너는 항상 질투했어. 오빠를. 내가 장녀라서 질투. 그 단어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엄마, 제가 장녀라서 희생했어요. 그녀는 울었다. 희생. 그건 사랑이야. 가족 사랑, 사랑의 이름으로 한 배신. 복수는 계속되었다. 나는 오빠의 자산을 동결하는 신고를 했다. 그의 은행 계좌, 뇌물 돈 후 법원이 압수.
그는 파산 직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트위스트가 왔다. 오빠의 고백. 민지야, 3년 전 사고. 그건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부모님이 강요했어. 내가 회사에서 실수한 걸 이용해서 내 실수. 3년 전 내 프로젝트 실패. 오빠가 그걸 이용해 나를 희생양으로. 아니, 부모님이, 그들은 나를 약한 고리로 봤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가두었다. 밤마다 악몽. 가족의 웃음소리, 나 없이. 재판날이 다가왔다. 서울지방법원, 사람들로 가득. 오빠는 수갑 차림. 부모님은 관중석, 나를 노려봤다. 판사는 물었다. 박민지 씨, 당신의 동기는?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정의예요. 하지만 가족을 잃는 대가로 우 변호사는 반박했다. 이건 복수예요. 그녀는 오빠의 성공을 시기했어요. 증언대에서 올케가 나왔다. 민지 씨는 항상 우리를 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너무 멀리 갔어요. 배심원들은 갈라졌다. 일부는 나를 동정. 희생된 딸의 다른 일부는 오빠를. 가족을 파괴한 여자 변론은 더했다. 가족 내 전쟁, 누가 진짜 피해자. SNS는 논쟁으로 들끓었다. 가족 배신 복수의 대가. 나는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내 삶은 공개되었다. 직장은 해고 통보. 이미지 문제로. 오빠의 최종 진술. 민지야, 미안해. 내가 모든 걸 시작했어. 하지만 내가 날 구해줄 줄 알았어. 구해? 나는 소리쳤다. 너희가 날 구한 적 없어. 판결, 오빠, 3년 실형. 뇌물과 음주운전 유죄. 나는 무죄.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빈집, 부모님은 오빠 따라 병원으로. 나는 혼자. 그날 문자가 왔다. 익명의. 민지 씨, 당신의 비밀도 있어요. 3년 전 프로젝트 실패. 그건 오빠가 조작한 거예요. 증거 보내게 첨부 파일, 오빠의 이메일, 내 코드에 버그를 넣은 흔적. 그는 나를 약화시켜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트위스트. 모든 게 그의 계획이었다. 부모님도 그의 꼭두각시. 나는 울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진짜 복수. 마지막 재판 후 나는 한강 다리에 섰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오빠의 감옥 편지. 민지야, 이제 알았어. 내가 너를 미워했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더 똑똑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미움. 그게 시작이었다. 그는 나를 파괴하기 위해 모든 걸 설계했다. 사고, 뇌물, 휴가. 나를 고립시키기 위해. 부모님은 나를 찾아왔다. 민지야, 용서해. 우리는 오빠를 믿었어, 믿음. 그 단어가 빈 껍데기. 나는 말했다. 용서. 그건 당신들 목이에요. 나는 자유로워질게요. 나는 집을 나섰다. 새 아파트, 새 직장.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끝은. 오빠의 출소 후 그는 변했다. 상담, 반성. 가족 모임. 어색하지만 다시 모였다. 나는 여전히 의심. 복수는 승리했나, 패배인가? 독자들은 논쟁할 거다. 가족은 용서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파괴되어야 하는가?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 회색 지대에서 나는 산다. 배신의 그림자 속에서.